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중후반의 한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기막힌 일을 제가 겪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저 또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처럼 힘든 일을 겪게 되었네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딱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게 일어난 기막힌 일을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여자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중학교 때까지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 육지로 올라와서 친척 집에서 지내며 학교를 다녔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주도라는 도시가 그렇게까지 핫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다 보니 많이 발전되지 않은 문화적인 부분들이 조금 답답하게 만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친척집이 경기도와 서울권에 있으셨기 때문에 종종 육지로 나와 대도시의 분위기를 느꼈답니다. 때때로 친척 언니와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유명 가수 콘서트도 갔었고, 유명한 곳은 웬만큼 다녔었죠. 친구들 중에 육지 쪽에 친척들이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저를 엄청 부러워했었어요. 서울에 가보는 것이 올 한 해 소원이라고 말을 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공부도 꽤 잘하고 큰 꿈을 가지고 있던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엄마에게 좀 더 큰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해녀 일을 하고 아빠는 수산물 경매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두 분 다 엄청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라 제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경기도권에 살고 계신 친척분께 저를 부탁하셨고, 그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경기권으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죠. 제주도를 떠나 사는 삶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고등학생이라 학교를 다니는 것 외에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었지만, 아직 제주도에 들어오지 않았던 맛집 체인점들을 보면서 놀라운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너무나 재밌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마치 처음 달콤한 초콜릿을 맛보는 어린아이의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지냈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안은 친척 언니의 도움을 받아 공부도 잘 되었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위권 성적으로 괜찮은 대학교에 이과 계열 전공을 택해서 들어갔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 멋지시다면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고, 동네 분들께 모두 소문을 낼 정도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엄마는 연세가 드셔도 해녀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이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자랑스러워 하셨고 정말 사랑하셨었어요. 몇십 년을 걸어온 길은 단순히 돈만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라며 늘 말씀하셨죠. 엄마는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정도로 옷도 외모도 꾸미지 않으셨었는데 엄마의 마인드는 항상 정확하셨습니다. 거칠애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런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엮여보았자 사람을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특히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한두 번은 참다가 세 번째에는 그냥 바로 직격타로 무섭게 반응을 하셨죠. 예전에도 동네에 사시는 잘난 척하는 아줌마 한 분을 아주 호되게 망신을 주셨다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오늘 그 김씨 마누라 있잖니. 그 사람이 하도 뭐라고 해서 내가 보기 좋게 한 방 날려줬다. 그 아줌마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너도 그 아줌마 알지? 아이고, 나한테 그 무슨 돈이 없어서 그런 일을 아직도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말이야. 옷도 좀 사입고 여자면 여자답게 꾸미라는 둥 어쩌고 떠들어대길래 참고 참다가 한 방 먹여줬지.
엄마는 정말 아무도 못 말려. 솔직히 엄마가 안 꾸미는 건 맞잖아요. 엄마도 예쁘게 화장하고 꾸미고 다녀. 엄마는 이목구비가 커서 조금만 꾸미면 엄청 예쁠 거야. 사람이 생긴 대로 살면 되지 뭐. 엄마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나는 우리 자식들 여유롭고 행복하게 키우는 거,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싶은 거 원 없이 챙겨 먹으면서 사는 거, 나는 그게 좋아.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 근데 꼭 사람 외모 가지고 무시하고 비아냥대는 인간들이 있더라. 그런 인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엄마 못 참지. 어딜 감히. 맞아, 엄마.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못 참는 엄마야. 멋있어, 엄마. 난 그런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 보시다시피 엄마는 아주 많이 씩씩하신 분이세요. 해녀 일을 하시다 보면 귀가 멍멍하고 몸이 많이 지쳐서 호흡이 곤란하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도 아주 씩씩하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겨내곤 하셨죠. 덕분에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엄마와 많은 소통을 하며 대학교를 졸업했고 1년의 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럽다고 하는 만큼 연봉도 좋았고 회사 규모도 많이 컸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회사 안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계셨고 제가 가진 특유의 싹싹함으로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진국이라는 소리를 평소에 많이 들었어서 사람들한테 대하는 건 제가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던 중 저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저 같은 여자는 처음 본다면서 처음에는 좀 신기하게 말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옆 부서의 3년 선배분이셨죠. 아침 일찍 부지런히 움직여서 옆 부서 분들께도 모닝커피 한 잔씩을 사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걸 몇 번 보시고는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나래씨, 매번 이렇게 해주니 너무 고마워요. 내가 밥 한 번 살게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이 선배의 연락을 받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자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선배가 밥을 사준다고 먼저 한 거니까 밥 한 끼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 자리에 나갔죠. 퇴근 후 단둘이 가진 식사 자리에서 어색할 줄 알았던 그 선배와의 자리는 생각보다 전혀 어색하지는 않더라고요. 나래씨 고향이 제주도라고 했지? 야, 제주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래씨처럼 성격이 좋아? 네, 제주도 맞아요. 제가 뭐 성격이 좋아요. 아니에요. 저 별로 성격 안 좋은걸요? 좋게 봐주시니 그렇죠 뭐. 아니야. 내가 아는 여자들하고 아무튼 달라. 너무 달라. 부지런하고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매력이 있어. 그 대부분 그 나이대의 여자들은 자기 외모 꾸미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 내 주변 애들은 다 그래. 어머나,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저 정말 별거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칭찬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듣기 좋은데요. 이렇게 따로 밥도 사주시고. 아, 저기 혹시 근데 여자친구 있으신데 저랑 단둘이 밥 먹는 거 괜찮으세요? 여자친구? 나 여자친구 없는데요? 누가 그래요? 나 여자친구 있다고?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몇 번 회사 앞에서 여자분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같이 가시는 걸 본 적이 있어서요. 뭐 당연히 여자친구분이신 줄 알고. 아, 아니야. 전혀 아니야. 걔는 나랑 진짜 오래된 친구야. 뭐 2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라고.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아는 유치원 친구. 그 선배는 유치원 때부터 친한 여자 사람 친구를 오해한 것이라며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저와 그 선배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단둘이 밥을 먹으면 여자친구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날 이후 그 선배와 저는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제가 무슨 행동만 하면 신기하다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웃어주는 선배 덕분에 회사 생활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다독여주는 모습도 너무나 좋았고요. 그 선배는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어요. 서울 좋은 동네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과외와 유명한 학원을 다니며 성적을 올렸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얼굴에 잡티 하나,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더라고요. 딱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남자라고 쓰여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의 엄마가 피부과에도 주기적으로 데려가서 잡티 제거도 해주시고 마사지도 받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는 그런 엄마와 쇼핑도 다니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제주도에 계신 해녀 엄마와 단 한 번도 피부과 마사지샵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마냥 그 선배의 일상이 신기하더라고요. 여자도 안 가는 곳을 남자가 엄마와 함께 다닌다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저와 조금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친분을 조금 멀리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선배는 제게 적극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심심하다고 하면서 제게 밥 먹자, 술 먹자라는 말을 했고 주말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최신 영화를 같이 보자고 했어요. 저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몇 번 거절하기는 했지만 처음 받아보는 남자의 관심에 저 역시도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함께 있고 연락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희는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남자의 여자 사람 친구였는데요. 남친의 아주 오래된 친구인 이 여자는 저와의 만남 자리에 몇 번 나와서 이 선배의 장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래씨, 얘 정말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진짜 이 정도면 1등 신랑감이라니까? 집안 좋지, 돈도 있지, 그리고 얘네 부모님이 얼마나 현대적이신데 고리타분한 옛날 마인드 가진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니까? 나도 여자지만 이런 남자 만나기 힘들어. 나야 뭐 워낙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서 얘가 남자로 보이지 않는 게 함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니 제가 더욱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민주라는 남친의 여자 사람 친구는 나이는 저보다 4살 위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니처럼 제가 잘 따랐어요. 두 사람이 오래된 친구라고 했고 저를 잘 챙겨주니 당연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제가 모르는 남친의 옛날 이야기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 등을 들을 때는 귀가 솔깃해져서 더 열심히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친은 저희의 데이트 자리에 민주 언니를 자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희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도 민주 언니가 심심하다고 연락을 해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오라고 했고요. 한 번은 제가 남친과 다정하게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민주 언니가 술에 취해서 연락을 해왔나 봐요. 저기 나래야, 그 민주가 말이야 술이 많이 취했네.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쩌냐? 뭐? 지금? 지금 영화관이야. 우리 영화 보고 있는 중이라고. 가긴 어딜 가. 아니 그래도 민주가 취해서 혀가 꼬부라졌는데 어떡해. 가봐야지. 오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차라리 갈 거면 나랑 같이 가. 그래, 그럼 얼른 가자. 영화는 다음에 또 보면 되잖아.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영화표 예매해서 같이 보자. 응? 알겠지? 저와 남친은 영화를 보다 말고 민주 언니가 술에 취해 있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느 술집에 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몸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더군요. 민주 언니는 제 남친을 보자마자 어디 있었느냐며 보고 싶었다고 얼싸 앉는 거예요. 황당한 모습에 저는 순간 얼음이 되었고 남친이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었죠.
남친은 아주 다정하게 민주 언니의 허리춤을 감싸면서 일으켰고 자신의 차로 부축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뒤를 따라서 남친의 차로 함께 걸어갔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더럽고 나쁘더군요. 술에 취한 민주 언니는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연락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 기분은 풀리지가 않았어요. 잠시 후 술에 취한 그 언니를 내려주고 나서 남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데이트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그리고 오빠랑 민주 언니 오래된 친구인 건 알지만 서스럼 없이 그렇게 포옹하고 그러는 거 난 솔직히 이해 안 돼. 너무 기분 나빠. 야, 왜 그래? 쟤 완전 취했어. 제정신 아니라고. 아니, 그럼 취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애를 바닥에 그냥 내팽개쳐? 일으켜서 얼른 집에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왜 그런 걸 이해 못해? 우리는 그냥 아주 오래된 친구라고. 여자지만 난 단 한 번도 걔를 여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 아빠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난 오빠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싫어. 그냥 다 싫어. 다 싫다고. 왠지 나보다 더 오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것 같다고. 남친과 한바탕 싸움을 한 후에 저는 며칠 동안이나 피해 다녔어요.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마주쳐야만 하는 사내 커플이 이럴 때는 또 너무 불편하더군요. 하지만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하듯이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누구나 몇 번씩 싸우고 또다시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역시 며칠 동안 냉랭한 기운을 안고 있다가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연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저와 남친은 몇 번의 고비고비를 넘기며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었습니다. 사내 연애였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고 하고 철저히 비밀을 지켰는데 어쩌다 보니 몇몇의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있었더라고요. 아마 저희의 표정이나 행동이 너무 티가 났었나 봅니다. 남친은 슬슬 제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예전부터 일찍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고 싶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자신을 닮은 아이들을 낳아 키워달라는 말로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그날 아주 많이 울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기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후 저는 남친의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죠. 토요일 초저녁 시간에 맞춰 나름대로 아주 곱게 단장을 하고 남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친의 집은 서울에서도 잘 나가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아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애초에 그런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서 막상 남친 부모님을 뵈니 저도 모르게 조금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좀 그랬거든요. 남친과 비슷하신 분위기의 어머니 아버지 모습은 저희 집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 괜히 식은땀이 나고 말까지 버벅거리게 되더라고요. 반가워요. 나래씨 맞죠? 우리 아들한테 아가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댔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과 같은 회사라고요? 집은 제주도에 있고 엄마는 해녀시고 아버지는 해산물 경매시장 쪽에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런 집안 여자를 만난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아들을 결혼시킬 집안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우리 부부가 생각한 것과는 달라서 솔직히 몹시 당황을 좀 했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굉장히 솔직하신 편이시더군요. 초면에 자신의 생각을 전혀 숨김없이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자리에서 나온 민주 언니 이야기였는데요. 시몬은 이전부터 민주 언니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던 모양이에요. 난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해서 민주 같은 애일 줄 알고 있었어요. 자라온 환경도 비슷하고 부모의 능력이나 지위도 비슷하고 결혼이 당장 좋아하는 감정으로 단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안 그래요? 아, 네, 그렇죠. 그런 말을 하시니 남친의 부모님을 앞에 두고 앉아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하고 자기네 집안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굳이 이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평소 다른 자리 같았으면 저도 엄마처럼 할 말 다 하고 그랬을 텐데 그날은 제 생각처럼 행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불편한 자리가 끝이 나고 남친이 집으로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저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는 남친에게 차마 너네 엄마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가는 내내 한참을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남친이 제게 말했어요. 저기 나래야, 왜 울어? 응? 혹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그런 거야? 몰라. 모른다고. 말하기 싫어. 아, 미안하다 나래야. 그게 우리 부모님이 워낙에 좀 나를 귀하게 키우셔서 다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가 이해해 주라.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 엄마 아빠랑 살 것도 아니고 나랑 살 건데 뭐. 어떻게 오빠랑만 살아? 결혼하고 나면 시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늘만 잘 참고 넘기면 내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고 잘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만 참아줘. 응? 제발. 민주 언니가 그렇게 마음에 드시면 왜 진작 며느리 삼지 않으시고 그러셨대? 그 언니가 그렇게 좋으시면 지금이라도 그 언니 며느리 삼으라고 해. 난 괜찮으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남친에게 막말을 했고 그 일로 저희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일주일에 가깝도록 서로 말도 하지 않고 회사 안에서도 쌩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는데 저희 분위기를 눈치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화가 풀렸죠. 어이, 거기 연애하는 둘! 곧 결혼하는 두 사람! 아주 당신들 때문에 내가 회사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죽겠네. 너네들 이렇게 사랑 싸움하면 둘 중에 한 명은 내쫓을 줄 알아. 알았어? 이거 어디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있나? 과장님의 장난 섞인 말에 저희는 또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때도 남친의 부모님이 걱정이 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남친을 많이 사랑했기에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남친 집에 인사드리러 간 다음 날 제가 엄마한테도 전화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저의 매력을 보여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어디가 어떻다고? 똑똑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엄마 아빠가 제주도에서 이런 일 한다고 어딜 감히 우리 딸을 무시해? 다 그거 소용없는 말이야. 사람이 내실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네가 가진 매력을 그대로 보여드려. 그럼 너의 진실된 매력을 보시고 분명히 예뻐해 주실 거다. 엄마는 믿어.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누구 딸인데? 역시 우리 엄마 너무 씩씩해. 난 혹시라도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 근데 엄마랑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사이잖아. 그치 엄마? 그럼 우리 딸과 엄마 사이에는 비밀이 없지? 엄마는 우리 나래가 분명히 멋진 여자라고 믿고 있어. 아직 그 사람들이 너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시간을 좀 더 줘보자고. 너를 더 보여줄 시간을 말이야. 그럼 분명히 빠져든다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 없던 용기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마음먹었죠. 절대로 쫄지 말고 제 자신의 매력을 발산시키자고요.
그래서 남친의 집에 작고 귀여운 꽃바구니도 보내고 맛있다는 수제 초콜릿도 보내드렸어요. 이러면서 조금씩 제게 마음의 문을 여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친 역시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몇 번이나 여행을 와봤다고 하기에 꽤 이곳에 대해 잘 알고 있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을 보고는 조금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제주도 하면 넓은 땅덩어리에 아주 잘 지어진 전원주택을 상상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주도에 산다고 모든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서울이나 다른 지방들처럼 그냥 똑같이 평범한 주택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뭔가 대단한 환상 속에 빠져 있던 남친은 저희 집을 보더니 잠이 확 깬 듯한 표정이더군요. 하지만 저희 집이 절대로 돈이 없어서 그런 집을 못 사는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몇 년 후에 이사를 갈 계획을 갖고 계셨고 현재 작은 땅도 마련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대단한 지위나 명예는 없더라도 항상 현금 순환이 잘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걸로 먹고 살기에 풍족할 만큼 열심히 돈도 벌으셨고 고급 승용차나 명품 사치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으셨으니 소위 말하는 알부자가 따로 없으셨죠. 굳이 그렇다고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이 결혼할 때 돈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리고 그런 게 싫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성인데 돈이 있고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 존경하는 것은 거짓된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친의 그런 모습이 조금씩 저를 실망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친은 그런 부분을 자신의 친한 친구인 민주 언니에게까지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아무튼 저는 그런 남친의 모습을 보면서도 쉽게 인연을 끊지 못했고 결국 양가 상견례 자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인연이 그렇더라고요. 아주 커다란 일이 있지 않으면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기어코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고 남친 집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식집으로 저희를 초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가지고 계신 옷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점잖아 보이는 옷으로 입으셨고 저는 당일 아침 엄마의 머리까지 드라이 해드리면서 신경을 써드렸죠. 남친의 어머니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장소에서 처음 만나자마자 남친의 어머니는 인상을 찡그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비 사돈이신데 그런 인상은 정말 볼성사나웠죠. 인사를 대충 하시더니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시더군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촘촘하게 적힌 종이 한 장을 꺼내시더니 저희 엄마 앞에 딱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이거 저희 집안 예단 리스트예요. 저희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친척들도 많고 하다 보니 좀 챙길 것이 더 있긴 해요. 그래도 이런 집안에 이런 사위 보시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죠. 아,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결혼하고 나서 지켜야 할 예의와 덕목에 대해서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해녀로 일을 하시기에 딸아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셨을 것 같아 걱정이 돼서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들이니 숙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저기 안사돈님, 해녀로 일하면 가정교육 못 시킨다고 누가 그런답디까?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요. 대체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다들 그렇더군요. 못 배운 것이 꼭 공부만이 아니라 가정교육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대단한 능력을 갖춘 아드님이라고 이런 것까지 준비를. 그래봐야 꼴랑 우리 애랑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연봉도 별 차이 없다고 하더만. 뭐가 어째요? 참나, 사람이 출신 성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출신 성분. 어디 감히 같은 급으로 비교를 하십니까?
예비 시모와 저희 엄마는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셨어요. 엄마는 예비 시모의 황당한 말과 행동에 정말 많이 화가 나신 듯 했지만 억지로 화를 억누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던 와중에 예비 시모가 또 한 번 막대먹은 말을 꺼내셨어요. 어머, 근데 이건 무슨 냄새지? 어디서 생선 비린내 안 나요? 해녀들한테서 나는 고유의 그런 냄새인가? 아우, 역해 죽겠네. 제가 비위가 좀 약해서요. 코를 막으며 저희 엄마를 향해 물어오는 예비 시모의 막말에 엄마는 더 이상 참으시지 않았습니다. 뭐가 어째? 아이고, 대단한 서울 양반들이 제주도 해녀 무시하네. 해녀 돈다발 싸대기 한번 맞아볼래? 어? 엄마는 가방 안에 있던 5만원권 현금 다발을 꺼내서 시모의 싸대기를 시원하게 후려 갈겨주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이런 미친 여편네가 다 있나? 어머, 세상에나. 경찰, 당장 경찰 불러! 그래, 이 여편네야, 당장 경찰 불러라. 돈다발 싸대기만 폭행인 줄 아냐? 어디서 고상한 척은 더럽게 하네. 너처럼 말로 죽이는 년들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너 같은 년한테 내 딸 며느리로 절대 못 보내. 이게 어디서 쥐뿔도 돈 없는 게 까불어 까불기를. 네가 나보다 돈 많어? 갖고 와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돈 갖고 와서 자랑해라 이거사. 나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현금 다발을 가방에 갖고 다닌다. 어쩔래? 뭐라고? 아니 정말 이 여편네가 무식하게? 그래, 나 무식하다. 무식하게 해녀로 물질해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땅 사고 건물 사고 현금 다발 집안 금고에 숨겨두고 산다. 어쩔래? 야, 너 똑똑히 새겨들어. 서울에서 그 잘나빠진 지위 갖고 있다고 해서 돈 많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알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는. 저희 엄마의 멋진 모습에 저는 그만 또 한 번 반해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채로 멋있는 말씀만 골라서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생전하지 않던 재산 자랑까지 줄줄이 늘어놓으셨는데 그 말을 듣고는 남편과 남친 부모가 흠칫 놀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에게 맞은 돈다발 싸대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라고 하시더니 그 말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저희 엄마는 이어서 또 자랑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선 비린내 나는 해녀 물질하면서 15년 전에 사놓은 땅이 몇 배나 오른 건지 원. 뭐 요즘 제주도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만 뭐 누구 연예인인가 누가 집 짓고 그런 거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1억만금을 줘도 지금 안 팔어. 내 딸 줄 거거든. 내 딸 명의로 돌려주고 평생 이거 보면서 배불리 마음 먹고 살라고 할 거요. 아참, 그 건물도 하나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효자 아이템인지 돈다발을 어디 둘 곳이 없네 더 이상. 이런 엄마의 돈 자랑은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불편하셨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셨을까요? 제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 너무 싫어졌던 것 같아요. 잠시 뒤 예비 시모는 조용하게 말씀하셨죠. 아니, 저기 말입니다. 안사돈. 제가 아까는 너무 흥분을 해서요.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제가... 뭘 진작에 말을 해요? 진작에 돈 자랑했으면 생선 비린내가 없어진답니까? 생선 비린내 때문에 역겨워서 밥을 못 드신다면서요? 이런 집안 딸과 어디 아까워서 혼인을 치르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게요. 제가 저 음식점 주방에서 난 냄새를 갖다가 제가 잘못 맡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게 죄송하게 됐어요. 아니, 됐고요. 저는 이런 집안에 제 딸 못 줍니다. 아니, 안 줘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제 딸을 이렇게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 무시하는 집안에는 못 주죠. 어디서 가정교육도 못 배우게 생긴 집안에다가 제 귀한 딸을 준답니까? 파혼이에요, 파혼! 안사돈,
잠시 진정 좀 하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얘기는 무슨 얘기? 제가 무식하게 못 배운 해녀라서 자리 먼저 뜨겠습니다. 여보, 나래야, 당장에 일어나라. 이런 집안하고 같은 장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다. 얼른 일어나! 저는 멋진 엄마의 말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그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참을 달려 저희의 입맛에 딱 맞는 중국 음식점에 가서 탕수육과 짬뽕을 시켜 낮술도 한 잔 마셨습니다. 엄마는 안 그래도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뒤숭숭해서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보기 좋게 현금으로 직접 계산하고 식당 직원 팁까지 주시려고 마음먹고 현금 다발을 가져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런 일이 일어나니 더 이상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인간들인 것 같아 싸대기를 날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만 했지 쉽게 끊어내지 못한 관계를 저희 엄마가 한 번에 확 잘라주신 것에 저는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후련하다 못해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남친은 그날도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저도 조금 마음의 정리를 한 후에 제대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주말이 다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서 회사에 온 남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말했죠. 우리 끝났어. 알지? 우리 엄마가 끝내주셨어.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우리 엄마가 해주셨어. 나래야, 왜 그래? 오빠가 뭘 잘못했어? 그랬다면 고칠게, 응? 됐어. 나는 애초부터 오빠하고 오빠네 부모님하고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 오빠 엄마 말씀대로 난 그냥 그런 사람이야. 오빠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오빠는 오빠하고 잘 맞는 그 민주 언니랑 살면 되겠네. 안 그래도 우리 결혼 때문에 고민 상담도 많이 한 것 같던데. 뭐? 나래야, 그건 오해야. 민주는 단지 친구라고. 민주한테 내가 무슨... 그래? 그런 사람이 그 언니한테 차라리 너랑 결혼했어야 하는 거라고 말을 하냐? 우리 집안이 그렇게 허접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 오빠 정말 이기적인 쓰레기야, 쓰레기. 더 이상 쓰레기 모습 나한테 보이지 말고 오빠랑 급이 맞는 집안이랑 결혼해. 야, 네가 이러면 내가 회사를 더 이상 어떻게 다녀? 내 체면도 생각해줘야지. 체면? 체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체면만 중요하고 내 체면은 안 중요하냐? 니네 집 돈 많으니까 회사 그만두고 놀고 먹어. 뭐? 야, 정말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게 애초에 땅이랑 건물 얘기 좀 하지 그랬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지 괜히 그러냐? 애초에 미리 얘기만 하면 사람을 차별 안 하잖아. 웃긴다 웃겨. 너 정말 웃기는 인간이야. 그런 걸로 사람 차별하고 등급 나누는 너랑 니네 부모님 정말 역겨워. 우리 파혼했고 네가 버티나 내가 버티나 우리 이 회사에서 잘 버텨보자고. 알았냐? 저의 큰 목소리 덕분에 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얘기를 들어버렸고 한동안 분위기는 정말 안 좋았어요. 저는 저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지는 것이 너무 미안했는지라 연차를 써서 휴가를 갔고 모처럼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과 오손도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해녀로서 건재하신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저는 정말 슈퍼우먼 엄마를 만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엄마가 따오신 전복과 해삼을 손질해서 초장에 찍어 소주 한 잔과 함께 걸칠 때 그 기분은 얼마나 좋던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가 있는 동안 민주 언니라는 여자한테서 몇 번이나 연락이 왔더군요. 제발 전화를 받아달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연락해야지 싶어 전화를 걸었죠. 그 언니는 제게 남친을 다시 받아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나래야, 알잖아. 걔가 그렇게 마음이 여려.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좀 생각해봐.
걔네 부모님이 나를 많이 좋아하시긴 하지만 어떡하겠어. 우리는 서로 너무 오랫동안 친구로만 지낸 것을. 저기 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둘이 잘 지냈잖아. 그동안 둘이 싸우고 힘들 때마다 내가 해결해 준 것도 꽤 여러 번인데 이렇게 끝내기는 좀 아쉽지 않아? 그러게, 왜 애초부터 집안 얘기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는. 언니, 제가 그런 말까지 해야 돼요? 너무 웃기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그렇잖아. 사람이 있는 그대로 집, 땅, 건물, 현금 이런 얘기를 해야지. 구질구질한 모습만 보였으니 당연히 그런 생각하지. 나 같아도 그러겠구만. 솔직히 말 안 한 나래씨 잘못도 크지. 뭘 그래. 언니는 그럼 사람 돈 같은 거 보고 대우 제대로 해주시나 보죠? 그냥 그럼 그렇게들 사세요. 저한테까지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언니 호준 오빠한테 과한 스킨십하고 저랑 데이트할 때 막 불러낸 거요. 그거 굉장히 억지스러웠어요. 너무 웃겼다고요. 언니 샘나고 질투나서 그런 거 다 알거든요. 여자가 보기에 다 티나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저한테 다시 이러지 마시고 가서 들이대세요. 뭐야? 아니야. 난 아니라고. 절대 아니야. 그냥 우리는 친구라고. 친구일 뿐이야. 친구가 밤을 함께 보내고 세상 못할 얘기까지 다 하고 그러나 보죠? 제가 모를 줄 알았죠? 누굴 바보로 하나. 저랑 싸웠을 때 언니 호준 오빠랑 단둘이 술 마시고 밤을 지새운 거 다 알아요. 둘이 밤에 뭘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하려고 했는데요. 사람 똑바로 행실하세요. 부모까지 욕먹이지 마시고요. 이제 저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그 후로 걸려오는 그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이 언니의 행동 때문에 제가 남자친구와 싸우고 스트레스 받은 걸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에요. 애초부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빨리 끝냈어야 하는 건데 그때 끝내지 못한 것이 후회라면 후회네요. 며칠간의 꿈같은 휴가가 끝이 나고 회사에 다시 돌아가 보니 남친은 사직서를 쓴 상태라고 하더군요. 이미 회사 안에서 돈만 밝히는 집안이라는 소문이 다 나서 사람들이 쑥덕쑥덕 했나 봐요. 저 같으면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히 하고 계속해서 다닐 텐데 전 남친은 그럴 만한 마음의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엄마한테 의존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연애할 때도 많이 다투었거든요. 그래도 있는 집안 자식이니까 부모가 또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겠죠 뭐. 나중에 들은 얘긴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그곳에서 또 바로 사내 연애를 했다가 보기 좋게 차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새로 알게 된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는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진심을 다해서 잘하면 분명 상대방도 제게 진심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몇 번의 기회에도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끝내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저처럼 말이에요. 복잡한 생각은 애써 잊으려 하면서 제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제 곁에는 든든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을 둔 남친은 주말마다 자주 집에 내려가 농사 일을 도와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 홀딱 반해버렸고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었지 뭐예요. 살다 보니 제가 이런 날도 다 있네요. 결혼을 앞둔 지금 저도 가끔 내려가 농사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서글서글하신 예비 시부모님은 제게 너무나 잘해주셔서 저도 저희 부모님도 아주 많이 만족하고 있답니다. 악연이었던 지나간 일을 모두 다 잊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마음속에 있던 묵은 짐이 많이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가슴 답답한 일을 움켜쥐고만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얼른 이곳에 사연을 남겨보세요. 진짜 너무나 속이 후련하다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